이제 나를 정보처리 기사라고 불러주세요. 정보처리 기사 요령으로 실기 합격하는 법. 2022년 2월 7일이었죠. 토요일 날 2022년 실기 1회가 진행이 되고요. 비전공자 기준 2주 만에 합격. 저도 유튜브 많이 봤습니다. 거의 절대 불가합니다. 이거 믿고 가지 마세요. 천재가 아닌 다음에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미 코딩 할 줄 알고 앱도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 세부적인 이런 거 모르는 상황에 보니까 코딩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인 거죠. 다른 이론적인 배경은 없지만 비전공자고 회사원이고 나이도 많고 그랬지만 저도 그렇게 이제 코딩 할 줄 알아도 2주 만에 합격 안 되더라고요. 저는 비전공자 기준입니다. 컴퓨터에 엄청 관심 있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이면 평소에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2주 만에 합격 거의 절대 불가합니다. 천재 빼놓고는. 자, 60일 기준으로 매일 한 세트씩 풀면 거의 100% 합격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2×22 1200문제가 돼요. 근데 하루에 20문제 못 풀겠어? 못 풉니다. 왜냐면 그게 프로그래밍 문제가 있고요. 단순 암기 문제를 그냥 단순 암기만 해서는 단순 암기가 안 됩니다. 기본적인 그림이 좀 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천재가 아닌 다음에야 그거가 유사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안 됩니다. 대신에 암기 요령을 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은 수제비 책을 추천합니다. 저는 신화공으로 했는데 수제비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들었어요. 왜냐면 신화공을 하면서 문제가 뭐라는 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암기 요령 활용하는 건 이제 제가 지금 이 설명 끝나고 뒤에 좀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2022년 1월 1회 5월 7일날 본 거,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풀이도 좀 하면서 정답 위주로 얘기하면서 문제점이 뭐였는지 조금 얘기할 거고요. 근데 메인은 그겁니다. 암기 요령 활용할 것. 지금 제가 이번에 암기 요령을 조금 몇 개 풀어놨으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고 본인한테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런데 이 암기 요령 없으면 천재가 아닌 다음에야 정말로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무슨 UI의 4요소를 얘기해라, 트랜잭션의 4요소를 얘기해라, 웬놈의 요소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막 앞자만 따서 하는 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뭐가 뭐랑 연결이 됐는지를 알아야지 쓰죠. 그런 요령을 저는 이번에 그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막 방법이 중간에 바뀌겠지만 한 가지 안 바뀐 건 이 암기 요령이라는 겁니다. 이 암기 요령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왜? 이번에 동차 합격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실기 결과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격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좀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 요령으로 실기 합격하는 법, 필기도 합격하는 법, 제가 글 남겨놓은 거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밑에 걸어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비전공자 기준 2주 만에 합격, 이건 제가 봤을 때 천재들이나 가능한 얘기고 엄청 이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고요. 보통 사람 기준으로 거의 절대 불가, 거의 100% 불가라고 생각하고요. 불가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60일 기준으로 매일 한 세트씩 풀면 거의 100% 합격인데요. 처음에 한 30일까지는 거의 1세트씩 못 풀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처음 3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1.5세트, 2세트씩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200문제 풀어내면 가능합니다. 근데 절대 그게 쉽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이해가 안 돼서 힘들고요. 일반 암기 문제는 너무 유사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고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나마도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 없이 가려면 암기 요령 꼭 제가 말씀드린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따 지금 이 얘기 끝나고 뒤로 리뷰하고 나서 얘기 드릴 거고요. 만약에 책을 보실 거라면 수제비를 추천하고요. 이 수제비 책을 다 봤다고 해서 100% 합격할 거냐, 안전하게 합격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 수제비 카페에 들어가서 그 예상 문제가 있어요. 그 예상 문제가 대부분 카피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푸는 것도 종이로 프린트아웃해서 푸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파일로 받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틀린 문제는 별표 해가면서 계속 별표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풀어내야 됩니다. 그런 요령을 조금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일단 60일 꼭 기준 잡으시라는 거, 그리고 매일 한 세트씩 몇 시간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세트씩 풀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암기 요령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속삭이듯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조용한 곳이어서 요 정도로밖에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곳이어서 그렇긴 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2022년 1회 실기 정보 처리 기사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 필기, 실기 모두 공부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안 헤어지는 문제 암기 요령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필기, 실기 모두 이 기법을 동시 합격했다는 거. 근데 필기는 결과가 발표됐죠. 2022년 1회 결과가 발표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기는 어떻게 벌써 아냐, 네가 어떻게 아냐 그러겠지만 정답을 복원을 했죠. 그래서 대략 점수가 나오니까 합격인지 아닌지 지금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비전공자 회사원 입장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특히 이 안 헤어지는 문제 암기 요령하고 프로그래밍 대처 요령이 그 동차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요. 리뷰가 끝나면 암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이 나는 대로 복원한 거라서요. 자, 임시키 무결성 프로토콜은 템포럴 키 인티그레이션 프로토콜의 앞자라서 TKIP가 정답이고요. 네, 이거 저는 맞은 것 같아요. 그냥 영어로 그냥 대충 때려서 맞췄고요. 이런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어이없게도 이렇게도 맞히거든요. 그래서 슈퍼키하고 기본키 특징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는데, 슈퍼키는 유일성 만족이고 기본키는 유일성하고 최소성 만족이죠. 여기서 좀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슈퍼키에 대해서가 2번이었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여기 기본키가 1번하고 2번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을 쓸 때 2번이 유일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을 쓸 때 유일성, 최소성 이렇게 써야지 맞다. 아니다. 최소성 아니지. 유일성 쓰고 유일성은 2번에다 쓰고 최소성은 앞에다 씁니다. 그러니까 최소성 쓰고 유일성 써야지 정답이다. 이렇게 지금 되는 얘기가 좀 있어요. 시험 보신 분들은 이게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건데요. 이게 좀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다면, 근데 통상은 이제 1번, 여기가 1번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밑에도 1번 그리고 뭐 2번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나중에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는 맞은 걸로 했는데 만약에 틀렸으면 조금 이슈가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기억나는 RFID는 아니고요. R 모시기 레벨을 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R 그냥 이렇게 해서 레벨이라고 했는데 답은 0이었습니다. 그냥 0 쓰면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슈가 정말 뭐 무슨 뭘 제기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시험 범위가 아니었고요. 네 번째 정보보호 관리 책인데 실제로 요거는 정보보호 관리 책이지만 이 보호가 영어에서는 security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ISMS라서 저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4문제 풀었는데 2문제 틀렸고 1문제 좀 애매한데 그냥 맞은 걸 했죠. 그리고 5번째 is prime인데요. 이거 13,915인데 저 같은 경우는 377로 썼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마 이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때 시험 봤을 때는 377하고 7하고 5로 이렇게 인수분해라고 하나? 이게 뭐 최대 공약수 뭐 이런 거 찾을 때 그래서 이제 최대 프라임 최고 큰 숫자 프라임 377로 썼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게 29로 또 나눠진다네요. 29하고 13으로. 그래서 답은 29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지금 그래서 5문제 중에 3문제가 날아갔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1, 2, 3, 4를 4, 3, 2, 1로 뒤집는 문제가 있었는데 프로그래밍 문제. 이것도 프로그래밍이었고 이것도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풀었지만 얘는 절차는 맞았지만 이건 틀린 문제고 1, 2, 3, 4를 4, 3, 2, 1로 뒤집는 거는 이렇게 0보다 크고 퍼센테이지 얘는 이제 나눗셈의 몫이 아니라 나눗셈에서 나머지 숫자를 취하는 거고요. 이건 나눗셈이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써야지 정답이고요. 7번에 자바 스레드
그 프로그래밍 문제가 있었는데 정답이 카였어요. 근데 또 저 말고도 전 이거를 카하고 이제 괄호를 2개를 붙였는데 원래 그렇게 생성하는 게 맞는데 문제지에 이미 괄호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냥 틀린 걸로 처리했습니다. 부분 점수라도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요거는 이제 V 모델에서 나오는 건데요.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쬐끄만 거부터 큰 걸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순서가 맞아야 되고 9번의 프로그래밍 문제 M.A에다가 배열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2000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프로그래밍 4개 중에 2개가 맞았네요. 그러니까 50% 정도 맞춘 거네요.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리절트 프린트인데 이건 좀 쉬웠던 것 같고요. 이거는 A = 20, B = 2 이렇게 쓰면 답이었고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프로그래밍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1번에 삭제 이상을 설명하라. 이것도 굉장히 쉬운 설명 문제였고 실제로 설명 문제 하나만 나왔죠. 조금 더 트렌드가 설명 문제보다는 단답형으로 많이 나온다 이거였고요. 12번에 펑션 이것도 이제 자바 문제였던 것 같아요. 펑션에다 O를 넣으면 리컬시브 펑션이라고 재기 함수라는 거거든요. 요거 120, 요것도 맞아서 지금 위에 거 3개를 다 맞아서 지금 15점 획득했고요. 블랙박스 검정 중에 바운더리 밸류하고 이퀴발런스, 이건 바운더리는 경제값 분석이고요. 이퀴발런스 파티션형 요거는 이 동치 분할 검사 그건데요. 또 하나가 또 바운더리가 또 하나 나와서 그거를 썼는데 실제로는 커즈 앤 이펙트 그래프가 됐대. 커즈 이펙트 그래프가 블랙박스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틀린 거 처리했습니다. 이거 부분 점수 주면 좋겠는데 그럼 좀 더 점수가 나올 텐데 안정적으로. 그리고 14번에 오픈소스이면서 자바 테스트 도구 이거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입력하면 반복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X유닛 계열인데 답은 J유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건 몰라서 틀리긴 했는데 문제를 잘 읽어보고 거기를 어떻게 잘 조합해도 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바의 J를 따와서 그냥 J유닛이라고 찍었으면 맞았을 건데요.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할 때 프로그래밍을 코드를 분석할 때 정적 분석, 동적 분석이 있는데 요거 물어봤던 거죠. 요거는 이제 좀 나올 만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왔고요. 파이썬에서 삭제 지정할 때 삭제도 하고 지정 삭제도 하는 게 팝이라는 거. 저는 이거 사실은 틀렸는데요. 확장 연결은 익스텐드 맞췄고 뒤집기도 맞췄는데 요거를 틀려버렸네요. 그래서 파이썬 원래 팝은 맨 뒤에 것만 삭제하고 지정 삭제가 안 되는데 파이썬만 특이하게 팝이 그게 된다네요. 저는 그게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remove를 썼는데 remove가 아니고 팝이 답이라고 나왔고 확장 연결은 익스텐드 맞고 뒤집기도 리버스. 이거 파이썬 함수 문제를 물어봤고요. 네, 요것도 그냥 틀린 거로 처리했습니다. 이거 부분 점수 주면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 복구를 하는 문제는 통상은 롤백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redo하고 undo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 이건 날라갔네요. 여기서 지금 얻어가는 게 한 20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8번은 뭐였냐면 UI 유저 인터페이스 문제였는데 통상은 CLI 이제 커맨드 기반, 명령어 기반이 있고 그리고 GUI 그래픽 기반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Natural 유저 인터페이스, 이제 자연스럽게 말이라든가 눈빛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NUI가 나왔고 이것도 맞았죠. 그래서 이제 DB 쿼리 날리는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select name, score, name이랑 이름이랑 점수를 검색하는데 student에서 student DB에서 검색하는데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점수 기반이고 점수를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descend 해서 한다 해서 답은 order, score, descend, 이거 DESC까지만 써주면 답이고요. 스코어는 소문자로 써야 됩니다. order하고 DESC는 대문자로 써도 소문자로 써도 상관이 없지만 스코어는 이거는 스튜던트에 있는 필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SCORE 소문자로 써야 되고요. 자주 가는 사이트에 취약점을 해서 공격하는 기법, 그냥 워터링어 이거 그냥 자주 나오는 아주 지금까지 기출은 아니었지만 이제 공격 기법이나 보완하다 보면 아는 거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암기 요령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딱 60이 나와요. 딱 60이 나오는데 아까 좀 생각해 보니까 요거 아까
요거를 날려버리게 되면 55점이 돼서 떨어지는데, 혹시라도 이런 데서 좀, 아까 말했던 카라든가, 그러니까 블랙박스 검정에서 부분 점수를 조금 주면 붙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까 전에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썼는데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말이 많아서 좀 애매하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암기 요령 좀 말씀드릴게요. 비전공자들이 하는 암기 요령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냥 바로 들어가죠. 뭐 복잡하게 뭐 할 필요 없이. 자, UI의 4요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정척이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4요소, 3요소, 4요소, 3요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가 뭔지 헷갈려서 이거는 학습으로 되는 내용은 아니고 요령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유저 인터페이스의 4요소는 이제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직관성은 누구나 쉽게 보고서 바로 그 유저 인터페이스 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대충 봐도 직관적으로 이게 왼쪽으로 가고 이게 오른쪽, 이쪽 버튼이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된다는 게 직관성이고요. 유효성은 목표하는 바를 정확히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유효성이고요. 학습성은 누구나 쉽게 조금만 공부하면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유연성은 너무 뭐 확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유연하게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정의를 물어보는 경향은 많이 없어졌고 그냥 이렇게 써라. 직관성, 유연성, 학습성, 유연성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요. UI는 너랑 나랑이잖아요. 그래서 너랑 나랑은 유학유직이다. 유학을 갔다 와서 유직, 직업이 있다. 유학을 안 갔다 왔으면 직업을 못 얻었을 텐데 유학 갔다 와서 얻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유학유직 안 까먹습니다. 절대 안 까먹어요. 왜 아냐면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서 안 까먹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외우는 게 UI는 유학유직이다.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문제를 푸십시오. 실기 문제를 그냥 그대로 실기 문제로 직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외우지 말고 실기 문제를 그냥 풀어요. 그러다 보면 UI의 4요소를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뭐 그 중에서 직관성, 학습성을 써놓고 유효성을 가로쳐놓고 써라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그때 이거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유학유직이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액면대로만 외워놓으면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여기가 뭐 독립성이 들어가는지 뭐 독립성도 있고 막 그래요 나중에. 뭐 그리고 뭐 가용성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런 식으로 외워놓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근데 외우는데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외우면 재미없고 외워지지도 않으니까요. 그냥 문제를 쭉 풀다가 이 문제가 나오면 이 유학유직이 생각나면 쓰면 되고 만약에 전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그 문제 한번 보고 그때 이게 유학유직으로 풀었지 하고서 풀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틀렸으면은 이게 한번 더 풀을 거잖아요. 뭐 별표를 해놓든지 해서 그때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딱 보자마자 그냥 이거 유학유직으로 써놓고 이거 뭐 유효성, 뭐 학습성, 뭐 유연성, 직관성 이렇게 써놓고 뭐 뭘 물어보든지 간에 그냥 답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외우는 거다. 자, DB 구축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요거 분석인데 잘못 썼네요. 분석. 그리고 개념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요거는 워낙 자주 나오고 이런 순서는 얘밖에 없어서 따로 외우는 노력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개념 설계라는 거는 ER 나오면 바로 네, 그리고 또 이 트랜잭션의 특징 네 가지를 써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트랜잭션은 뭐냐면 이제 작업이에요. DB 단위에서 어떤 한 작업의 단위예요. 그래서 그 작업 하나하나를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특징 네 가지는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지속성이 있습니다. 요거를 또 어떻게 외우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트랜잭션의 개념은 말씀드렸고 원자성이라는 거는 뭐 아니면 도입니다. 완전히 반영이 안 되거나 완전히 반영이 돼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 DB라는 게 이제 자료의 집합인데, 뭐 여러분들 뭐 회사 다니거나 학교 다니는 뭐 학생들의 목록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원들의 뭐 이름, 뭐 고가, 뭐 입사년도 뭐 이런 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작업이 변형이 될 때 완전히 되거나 완전히 되지 말아야지 어디는 반영을 해놓고 그러니까 뭐 이름은 바뀌었는데 입사 연도는 안 바뀐다 이러면 그 데이터가 완전히 그 가짜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가비지 데이터가 되는 거라서
아예 멍 작업을 했을 때 반영이 되거나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긴 합니다. 원자성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atomicity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실기 문제 리뷰해 놓은 거 봤을 때 영어로도 반드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또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건 이렇게 한번 바뀐 자료가 만약에 작업이 된 자료가 어떤 일관성을 따라야지 일관적인 규칙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고요. 독립성은 어떤 작업이 일어날 때 다른 작업이 끼어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 가령 내가 학생 이름을 막 바꾸고 있는데 옆에서 학생의 입사 연도를 또 바꾸면 또 다른 작업이 지속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따로따로 돼야지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또 그래서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지속성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바뀐 자료는 지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해야지 저절로지가 막 바뀌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의 특징 4가지를 어떻게 외우냐면요. 독일이 자동차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작업 트랜잭션은 독일이 잘해. 그러니까 벤츠 만드는 거 봐. 독일 지원해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독일 지원. 독립성, 일관성, 지속성, 원자성. 근데 이 앞에 요 말도 잘 알고 있어요. 독일 지원해줘만 알고 있으면 이게 뭐랑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 헷갈려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업 트랜잭션, 작업이라는 소리인데 그냥 외우려고 만든 거예요. 작업 트랜잭션은 독일이 잘해. 벤츠 만드는 거 봐. 독일 지원해줘. 이렇게 암기를 할 거고요. 애플리케이션 성능 지표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게 도움이 되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계속 이런 게 한 몇백 개 되거든요. 정말 몇백 개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정말 동차 합격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거 뭐 현업에서 매번 이렇게 반복돼서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어쩌다 한번 듣는 자격증 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니까 이런 요령 없이면 힘드니까요. 만약에 도움이 되면 제가 2번째 것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불필요한 걸 또 만들어서 올리면 또 그러니까요.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